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마 읽어주는 남자 바로미터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뵙게 되네요. 이제 드디어 관중이 입장하는 경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또 언제 중단이 될지 아니면 관중 입장이 더 늘어날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시작이 된다는 거에 기쁨을 가져야 되고요.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가 좀 즐기면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해나간다면 아마 경마 조만간 다시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온라인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경마인의 한 사람으로서 온라인 경마가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월 20일 부산 경마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경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 경주고 국내산마 6등급 경주, 그리고 조금 특이하게 1000m 경주라는 거, 이게 키포인트라고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좀 인기를 끌 말은 2번마 동반의 시작, 4번마 블랙올리브, 7번마 서브킨, 8번마 아델 석세스, 이렇게 한 4마필 정도가 좀 인기권에 들어갈 마필로 보여지고요. 그 이외의 마필들은 솔직히 그렇게 눈에 띄는 마필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어쨌든 이번 동반의 시작이 최고의 인기마가 될 거는 뻔합니다. 데뷔전에서 1착을 했었고요. 직전 경주에도 이제 3착을 했었기 때문에 자기 몫은 했다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이 조인권 기수가 이 동반의 시작에 지금 기승을 하는데, 이 조인권 기수가 서브퀸 또는 아델 석세스 다 타봤거든요. 그리고 동반의 시작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동반의 시작이 조금은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편성에서는 이 동반의 시작을 빼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데뷔전에서 지금 그 1착을 차지했는데, 이 경주에서 이제 2선을 전개한 후에 마지막 4코너 지점에서 이제 그 선두로 나서면서 1착으로 골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2착을 한 말과 착차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2착을 차지한 말이 뭐냐면 탑핏 원더풀입니다. 물론 이 탑핏 원더풀이란 말은 뒷심이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항상 마지막에 발동이 걸리는, 그래서 늘 아쉬움을 주는 말인데, 이 마필이 2착을 했고 착차가 없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 그 경주에서 선행마들이 마지막에 끝걸음이 좀 무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반의 시작이 잘 뛰어서가 아니고 다른 선행마들이 좀 발걸음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우승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직전 경주에 3착을 했는데 이 동반의 시작이 만약에 좀 강한 말이라면 직전 경주는 당연히 들어왔어야 됩니다. 전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편한 전개를 했어요. 그리고 4코너에서 길도 열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말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좌우로 왔다 갔다. 다시 말하면 아직은 힘이 좀 덜 찼다, 이렇게 보여지는 마필입니다. 다만 경마는 항상 편성이 중요합니다. 이 정도 편성에서 동반의 시작을 쉽게 제외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4번마 블랙 올리브,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말이고, 서승훈 기수의 안장이기 때문에 아마 인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선행을 나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주행심사에서 보면 좀 편한 선행을 나갔어요. 근데 선행을 나가고 한 100m 정도 간 다음에 말이 한번 덜컥하면서 섰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주행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마필이 아직 제어가 제대로 좀 안 되는 말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더 다듬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서승훈 기수의 특성상 이런 마필을 가지고 절대 뒤에서 놀지 않습니다. 무조건 치고 보거든요. 그런다라고 했을 때 과연 선행 싸움에서 버텨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선행, 동반의 시작과 함께 선행 경쟁을 할 가장 유력한 말은 8번 아델 석세스입니다. 자, 이 마필은 계속 후미권에서 놀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항상 선행 경합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성에서 강한 선행마가 없는 경주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1000m 경주기 때문에
초반에 아주 강하게 몰고 갈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김태현 기수를 태움으로써 감량의 이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좀 버텨볼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강한 선행 싸움을 할 것이고, 아마 2번하고 8번의 선행 싸움에 4번이 끼어드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전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개를 했을 때 제가 가장 주목하는 말은 뭐냐? 7번 서브퀸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뭐 없습니다. 데뷔전에서 3위를 하면서 좀 가능성을 보여줬었는데, 직전 경주에 9위를 하면서 좀 실망을 안겼죠. 그런데 직전 경주를 보시면 경쟁을 했던 말들이 뭐 가디스문, 영광의 파티, 사가르마타, 루킹캣, 뭐 이런 말이랑 싸웠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행력이 아주 좋은 말들과 경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사코노 지점에서 좀 승부를 보다가 안 되겠으니까 좀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의 뒷심은 좀 갖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이 표에서도 보시겠지만 경주 후반에 가장 빠른 지금 능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주 강한 선행이 지금 없는 경주예요. 이번 동반의 시작이 경주를 주도할 것으로는 보이지만 뒷심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고, 이 아델 석세스는 솔직히 감량의 입장으로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선행망 싸움을 하는 2번, 4번, 8번이 다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에서는 솔직히 조금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게 1000m 경주기 때문에 과연 뒷심 좋은 말이 1000m에서 붙여 올라올 수 있느냐, 이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경마는 선행만 노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서브퀸이 초반에 선행 경험을 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좀 이 선에 붙여서 차분히 따라온다면 마지막 기회는 분명히 나오리라고 봅니다. 특히나 기수가 지금 김태훈 기수인데, 이 김태훈 기수가 최근 좀 부진한데, 제가 봤을 때 부경에서 어느 정도의 기승술로 봤을 때는 절대 뒤지지 않는 기수고, 물론 뭐 서울에서 내려가서 지금 적응기를 좀 거치고는 있는데, 그래서 좀 소위 말하는 좀 헤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자기의 능력은 좀 뽑아낼 수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이 서브퀸의 추입을 한번 노려볼 만한 경주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이번 경주에선 서브퀸을 가장 좋게 봅니다. 그리고 선행 경합을 할 수 있는 3번 동반의 시작, 8번 아델 석세스까지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변이 일어난다면 4번 블랙 올리브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주가요, 들어올 말은 정해져 있는데 그 마필 중에 어느 말이 들어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배당은 없고 적중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승부를 보는 마번을 이렇게 너무 쪼개서는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인기권의 말이기는 하지만 제일 약해 보이는 4번 블랙 올리브는 솔직히 제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7번 서브퀸 가고, 2번 동반의 시작, 8번 아델 석세스, 이렇게 세 마필 중에서 선택을 해서 가야 되는 경주로 보여지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 세 마필을 삼복조로 갈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이 7번 서브퀸, 이 마필에 기대를 걸고 저는 이 서브퀸을 추구로 공략을 해보려고 하는 경주입니다. 부경 2경주입니다. 국내 산마 6등급 경주고요.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경주는 참 하기 싫은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3번 동남불패, 참 믿지 못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마필이 아마 가장 우승권에 지금 근접한 마필로 팔릴 거고요.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솔직히 제가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마필이 지금 인기 거의 1, 2위권이다. 그럼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가 됩니다. 왜? 빼기도 어렵습니다. 강한 말이 없기 때문에요.
저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좀 간단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눈여겨보는 말은 8번마 원더풀 스마트입니다. 자, 이마필은 지금까지 8번을 싸우면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인 게 없습니다. 근데 최근 좀 상승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뒷심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이 그렇게 강한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 경주는 동남불패 정도가 선행을 갈 거고요. 선행력으로는 이 10번마 로열 챈트가 되게 빠르기는 한데 전혀 뒷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마지막에 뭉칠 가망이 상당히 높은 경주예요. 이랬을 때 뚫고 나올 수 있는 말이 뭐냐? 저는 8번마 원더풀 스마티 이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말은 12번마 월드 패션드 요 마필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좀 간단히 좀 이 경주를 좀 생각을 하면요. 저는 일단 8번 원더풀 스마티 이마필을 가장 좋게 보고요. 12번마 월드 패션드 그리고 3번마 동남 불패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 또 하나는 기수를 보고 갑니다. 자, 이호식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9번 드림댄서까지 이 경주는 이 동남불패가 혹시 입상에 실패한다면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 볼 만한 경주이기는 해요. 근데 과연 동남불패가 여기서 빠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대부분의 예상가는 동남불패가 빠지긴 좀 어렵다라고 볼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마피를 좋아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로열 챈트가 동남불패를 좀 괴롭혀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변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랬을 때 8번 원더풀 스마티, 12번 월드 패션드에도 한 번의 기회는 올 것이다 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부경 선경주가 됐습니다. 역시 국내산 6등급 경주고요. 마에 14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조금은 전개를 특이하게 보려고 하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 보시면 1번마 골든메인 파리. 뭐 전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이 마필은 보여줄 게 없습니다. 더 앞으로 나갈 것도 없고요. 네. 그런데 이 경주에서 유일한 선행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주에서 보자면은 거의 도주성의 말입니다. 근데 경주거리가 1400. 이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마필 어렵다라고 제껴놓고 가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전개를 보시면요. 이 마필이 도주를 했을 때 붙여갈 수 있는 말이 지금 현재로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 선에서 뭐 5번 장산 프라이드, 7번 퍼스트 윈드, 8번 스타이, 10번 킹 브라더, 13번 이터널 히어로 아마 이 정도가 좀 붙여서 갈 거고 이게 좀 인기마들이 될 겁니다. 5번 장산 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꾸준한 모습은 보이고 있으니까 될 듯 말 듯 하는 말이고 퍼스트 윈드는 원래대로라면은 지난번에 1착을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5분을 갔어야 되는 말이죠. 그런 말이고 스타아이는 제가 참 많이 속았던 말입니다. 그리고 서승훈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권의 말이 될 거고요. 킹 브라더는 직전 경주가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이터널 히어로는 지금 꾸준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 특히 또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마필들이 과연 초반에 이 골든 메인 파리를 괴롭힐 수 있느냐? 저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마필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싸움이라고 보는데 지금 김태현 기수, 감량행 기수를 태웠단 말이죠. 이렇다고 한다면 승부는 보려고 할 거다. 특히나 1번 게이트에서 뭐 이런 기회가 또 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요 솔직히 크게 기대를 하는 경주는 아닙니다. 뭐가 들어와도 좀 할 말이 없는 경주이긴 한데 일단 저는 좀 배당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제가 좀 좋게 보는 말이 1번마 골든메인 파리
그리고 꾸준한 상승세의 13번마 이터널 히어로, 그리고 10번마 킹 브라더까지 이렇게 3마필 정도만 봅니다. 물론 뭐 인기 있는 7번마 퍼스트 윈드라든가 또는 8번마 스타이 이 마필이 지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런 것까지 다 보게 되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솔직히 말하면 1400m의 국산마 6등급 경주다. 이건 여러분들 웬만하면 피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돼도 안 돼도 하는 말들에서 엉뚱한 게 빵 들어오는 그런 경주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피하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경마를 하는데 한 경주라도 놓치기 싫다. 그러면 가벼운 마음으로 이 1번 정도의 좀 공략을 해보시면 어찌됐든 4코너까지는 분명히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저는 김태현 기수의 감량 이점을 좀 믿어본다. 그리고 들어올 말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산 4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경주. 조금 말 이름 아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역시 1400m 가장 어려운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1번마 아델 퓨펄이 아마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데뷔전에서 우승을 했었다라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인기를 끌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이 마필도 조금 그 공백이 있다라는 거, 이게 좀 단점일 뿐인 거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솔직히 이 아델 퓨펄이 장래 가망성으로 봐서 상당히 좀 큰 기대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일단 이 경주는요, 9번마 아침빛이 좀 선행의 찬스를 좀 맞이했습니다. 계속해서 좀 선행 강한 말들과 붙어왔었는데 이번 경주는 이 안게이트 쪽에 마땅히 강한 선행만은 좀 보이지 않습니다. 아델 퓨펄도 원래 선행으로 뛰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아침빛이 선행의 찬스를 맞이했고, 그 뒤를 붙여서 갈 수 있는 말이 이 외곽 게이트의 14번 그랜드 여왕. 즉 외곽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여기에 탐라 하늘도 뭐 되든 안 되든 칠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외곽에서 좀 무리한 선행 경합이 좀 일어나게 될 거고, 이 선행 경합을 그나마 버틸 수 있는 말은 9번마 아침빛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랬을 때 좀 결정력은 부족하지만 전기에서 가장 큰 이점을 갖고 있는 말은 7번마 마크 에이스로 보여집니다. 자, 이 마필은 선행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버티는 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3착을 하는 좀 아쉬움을 좀 남기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마필의 경우에는 좀 서두르지 않고요, 박재희 기수가 좀 차분한 말머리를 하고 따라가는 경쟁을 한다면 충분히 마지막에 한 발을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마필이 아침빛이나 그랜드 여왕에 같이 선행 경쟁에 휘말려 버리면 마지막에 무너질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크 에이스의 뭐 마필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박재희 기수가 얼마나 현명하게 타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에 치고 올라오는 힘은 역시 아델 퓨펄이 여기서는 가장 나아 보입니다. 자, 좀 가망성이 있었던 뭐 2번 장미공주라든가 5번 노돈드림, 솔직히 이런 마필도 좀 아깝습니다. 뭐 12번 엄지척, 이 마필은 계속해서 인기권은 있어요. 벌써 근데 30전째 말입니다. 어렵다라고 봐야죠. 향후 발전 기대치가 있는 말은 아닌데 어쨌든 편성으로 봤을 때는 좀 만만한 편성을 만난 거는 또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자면요.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가장 크게 기대를 좀 가지고 갈 마필은 역시 1번마 아델 퓨펄, 그리고 7번마 마크 에이스, 이 두 마필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선행에서 버틴다면 9번마 아침빛 정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마필, 1번 아델 퓨펄, 7번 마크 에이스, 9번 아침빛, 세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산 5경주 국내산마 4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1400m 경주입니다. 오늘은 앞선에서 지금 1400m 경주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경주거리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최근에 상승세가 조금은 주춤한, 하지만 여기서 그냥 물러서지 않을 마필들이 대거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마필이 뭐 우세하다, 어느 마필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 1번 퓨처킹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자기 걸음은 내주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상당히 좀 자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승군을 한 이후에 조금 자기 자리를 지금 못 찾고 있고요. 일단 미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이 마필은 추입력이 상당히 좀 좋은데 너무 늦게 추입을 합니다. 자, 3번마 라운스카임에는 과연 이 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승부라고 보여지고요. 4번 스마트 모드도 최근에 조금 안 좋은 모습을 좀 계속해서 보이고는 있는데 기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말입니다. 다만 기수가 김태경 기수라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자, 5번 예술의 경지가 그래도 좀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좀 장기간 휴장 후에 상당히 조금 그 침체기를 겪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편성에서는 5번마 예술의 경지가 가장 좋은 말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6번마 위닝 댄서 이마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장래가 기대되는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근데 직전 경주에서는 조금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경주가 보시면요, 뭐 1년통전도 나왔던 경주고 킹덤보도 나왔던 경주고 그렇게 만만한 경주는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승군전에서 무너진 건데 이마필도 어느 정도 자기 능력은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7번마 디바인 뮤직은 좀 기복이 심합니다. 앞선으로 확 나갈 수도 있고 뒤에서 그냥 놀다가 끝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는 한데 믿음을 갖기에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 자, 내가 세강자 이마필도 좀 앞선에서 뛰는 말인데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주춤하고 있고요. 해피게이트 이마필은 이제 25전이 되면서 좀 이제는 좀 놔줘야 될 말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메이저 썬더도 역시 어렵게 보고, 자, 이번 경주에서 가장 제가 눈여겨보는 말은 11번 골든입니다. 자, 이마필이 이 우승을 할 때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파괴력 있게 치고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될 것처럼 하다가 뒤에 마지막 4코너에서 완전히 말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옛날의 컨디션을 회복을 했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기수를 계속해서 이 마필은 원래 김호수 기수가 많이 타던 말이고요. 뭐 이성재 기수도 타고 계속 했었는 말인데 최은경 기수가 지금 타고 있습니다. 이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최은경 기수는 물론 뭐 여자 기수라는 핸디캡을 안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근성으로 밀고 들어오는 힘은 정말로 남자 기수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골든이 지금까지 보면 앞선에서는 어느 정도 붙어서 갔었는데 이 최근 세 경주가 마지막 끝걸음이 완전히 무뎌졌던 경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은경 기수가 마지막 힘을 낸다라고 했을 때 이 11번 골든이 자기의 컨디션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기수 변경이 오히려 골든 입장에서는 좀 좋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이 액톤 스텔스나 캡틴 스텔스, 뭐 분단의 벽 너머는 이게 될 듯 말 듯 항상 거기까지입니다. 자, 캡틴 스텔스가 지난 경주에서 비록 우승은 했어요. 그리고 그게 혼합 그 4군의 경기에 가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자신감은 좀 갖고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옛날의 모습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은 좀 의문점이 좀 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주는요,
일단 라운 스카이맨하고 예술의 경지, 다음에 디바인 뮤직, 그리고 골든, 내가 세강자 등이 치열한 선행 경험을 할 겁니다. 특히나 디바인 뮤직이나 내가 세강자는 강한 선행마가 없다라는 그런 편성의 이점을 살려서 상당히 좀 앞으로 치고 나올 가망이 높고요. 그 다음에 뭐 캡틴 스텔스나 액톤 스텔스, 퓨처킹 뭐 이런 마필들은 마지막 한 발을 노리면서 갈 겁니다. 이랬을 때 과연 골든의 포지션이 어디냐, 이게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랬을 때 최은경 기수의 선택이 상당히 이 경주 전체적인 흐름을 좀 좌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자면요, 저는 이 경주에서 가장 크게 기대를 갖고 있는 말은 11번마 골든입니다. 일단 이 마필을 가장 지금 좋게 보고 있고요. 6번마 위닝 댄서하고 마지막에 치고 들어온다면 14번마 캡틴 스텔스, 이 정도를 보는 거고요. 끈끈하게 따라붙는 맛이 있는 3번마 라운 스카이맨을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부산 6경주고요. 국내산 5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주거리가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4번마 배다리 선샤인, 그리고 6번마 크라운 펑키가 상당히 좀 선행 경합을 상당히 벌일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영광의 스타트가 끼어드는 형태로 아마 경주가 전개가 될 가망이 높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말은 역시 2번마 영성 특급입니다. 자, 최근에 상당히 좀 상승세에 있다가 직전 경주에서 무너지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영성 특급은요, 앞으로의 발전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경주에 솔직히 이 영성 특급이 유현명 기수가 타고 왜 이렇게 늦발을 했는지 좀 많이 좀 늦발을 하면서 기회를 놓치고 말았는데요. 그것만 아니라면 이 경주에서는 이 정도 편성이라면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경주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최근에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9번마 시선 강탈, 역시 김태현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이 시선 강탈까지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경주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배다리 선샤인이나 크라운 펑키, 영광의 스타트, 이 세 마필 중에서 과연 어느 마필이 끝까지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크라운 펑키는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한계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마필이기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좀 편안한 선행을 좀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자기의 그 몫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박종호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4km에 이제 감량 이점을 좀 안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스타트만 좀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여기에 또 하나의 선행마인 7번마 영광의 스타트, 기수를 이제 다실바 기수로 바꾸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들쭉날쭉이죠. 그러니까 기복이 좀 심한 말이란 얘기입니다. 직전 경주에서는 뭐 앞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뒤로 쳐주고 말았는데요. 자, 이런 경주에서 과연 영광의 스타트가 자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느냐. 이 영광의 스타트가 지금까지 보면요, 강한 말한테 강하고 약한 말한테 약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완전히 무너졌던 경주가 뭐 우승이 민여봉, 2등이 엔젤 윈드, 3차기 파이널 파티 뭐 이런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전 경주에 준우승을 했던 요 경주에는 우승마가 카피댓입니다. 그리고 1착을 차지했던 요 경주에는 2착마가 일념통천입니다. 떠오르는 말들이잖아요. 이런 말들한테도 대등한 경기를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상당히 손쉽게 착승권에 들 것이다 라고 했던 경주에서는 뒤로 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웠던 구미로 봤을 때는 이 영광의 스타트가 상당히 좀 강한 구미에서 싸웠다, 이렇게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좀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영성 특급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경마라는 거는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믿고 신념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마필에 대해서는 좀 강한 배팅이 좀 들어가야 되고, 설령 안 들어오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노리고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는 말은 7번마 영광의 스타트와 9번마 시선 강탈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좀 강하게 보고 있고요. 선행권에서 버틴다면 6번마 크라운 퍼키 정도가 복병권에서 버티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경주를요, 1번 영성 특급을 축으로 놓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7번 영광의 스타트, 그리고 3번 시선 강탈 이렇게 가고, 복병으로 배당을 보고 4번 크라운 펑키까지 바치는 영성 특급, 2번 영성 특급을 믿고 가는 경주입니다. 자, 구경 7경주, 국내선마 3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자,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길게 설명 안 드립니다. 제가 부산 경마장에서 향후 발전 기대치가 가장 높게 보는 말은 1번마 이 미러클 드리밍입니다. 거기다가 편성까지도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미러클 드리밍은 무조건 믿고 갑니다. 앞뒤가 다 되는 말이고요. 비록 직전 경주에서 3착을 하면서 좀 아쉬움을 주기는 했지만, 저는 이 정도 편성이라면 이 미러클 드리밍이 다시 또 실수는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5번 I'm Your Passion, 계속해서 강한 말들이랑 싸워왔죠. 강한 말들이랑 계속 싸워왔고, 연승을 거두다가 이 최근 두 경주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마필이 능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I'm Your Passion이 직전 경주에서 뭐 대망의 길, 라즈푸타나 뭐 이런 말한테 진 거고요. 그전 경주는 뭐 닥터 카슨, 오션 피닉스 이런 말한테 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 I'm Your Passion이라는 말 자체가 약하다고 볼 수가 없고, 또 선행력이 상당히 좋은 말이기 때문에 앞선에서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러클 드리밍이 과연 지난번에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앞선에서 만약에 전개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 6번 동투자 데이와 함께 이 세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나오기는 하지만, 미러클 드리밍이 자기 실력을 믿고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요, 이 I'm Your Passion과 동투자 대위의 선행 경쟁, 그리고 마지막에 미러클 드리밍의 취입, 이걸로 끝날이라고 봅니다. 그 이외에 여기 보면 반지의 전설도 좀 팔릴 말로 보이고요. 최강 터치라든가 14번 시크릿 레거시까지, 이건 어느 정도 아마 팔리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세 마필은요, 다 여기까지가 한계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또한 추임력존 3번 퀸 오브 캡틴도 어느 정도 좀 인기권에는 들어갈 텐데, 원체의 I'm Your Passion, 동투자데이, 그리고 미라클 드리밍의 선행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반지의 전설이나 시크릿 레거시도 선행력이 좋은 말들이기 때문에 이 경주의 흐름은 상당히 빠르게 흘러갈 겁니다. 1200m에서 빠르게 흘러가는 경주에서 추임력만 믿고 갈 수 있다? 물론 뭐 선행마들이 다 무너지면 가능하지만 그렇게는 좀 보이지 않고요. 8번마 로사가 아마 조금 가망성을 가지고 많이 좀 강하게 팔릴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 3번마 로사는 지금까지 싸웠던 말들이 그렇게 강한 말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편성에서 로사가 끼어들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뭐 일단 미러클 드리밍을 가장 좋게 보고요.
I'm your passion. 어떻게 보면 이제 말의 컨디션을 보고 괜찮다 싶으면 단방으로 공략할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최저 배당일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이 배당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 경주는 안 하면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고요. 어느 정도 배팅이 가능한 경주라면, 가능한 배당이라면, 당연히 붙어 들어갈 법만 거고요. 3번 동투자대회는 솔직히 말하면 좀 배당을 보고 가야 되고, 3복승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노려볼 만한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미라클 드리밍, 5번 I'm your passion, 6번 동투자대회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추천합니다. 부경의 8경주, 혼합 4등급 경주입니다. 그리고 1600m 경주입니다. 자, 부산 경남 경마장에서 1600m 경주가 저는 가장 어렵기도 하면서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선행마한테 유리한 것 같기도 하고 추임마한테 유리한 것 같기도 하고, 다만 이 1600m 거리는 뒷직선 주로가 상당히 좀 길기 때문에 외곽의 불리함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서울 경마장의 1600m랑은 완전히 틀립니다. 서울 경마장은 솔직히 1600m를 하면 안 되는 경주로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인기를 끌 수 있는 14번마 클리어가 외곽 게이트긴 하지만요,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 지금 나오는 말들이 다 기복이 심한 말들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 그러니까 데뷔전에서 우승한 좀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좀 장기간 휴양이라는 거, 중간에 한 번쯤은 나왔어야 됐는데 장기간 휴양이라는 게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선행마 기승에는 뭐 탁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서수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주는 무조건 주도를 하고 나갈 거고요. 여기에 직전에 좀 무너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기 모습은 갖고 있는 3번마 프리덤 나이트, 뭐 이 정도가 좀 인기권에 있을 거고, 나머지 말들은 솔직히 다 그만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최고 인기 말은 뭐 클리어를 제외하자면은 9번마 폭풍 언덕이 될 겁니다. 왜? 추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추임력이 좋기 때문에 마지막 걸음을 낼 수 있는 마필로서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역시 미국산 4세 말이기 때문에 이제 뭐 아낄 게 없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폭풍 언덕도 마지막에 한 번 좀 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미스터 벨러입니다. 이게 아마 인기권에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 보이다가 최근에 좀 부진하거든요. 근데 1600m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말이고 좀 약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가망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많이들 보십니다. 근데 저는 이 미스터 벨러를 솔직히 계속 추천을 해왔던 말인데 이 시점부터 제가 추천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이 미스터 벨러가요, 한계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거는 호남마 경주예요. 호남마 경주에서 국산마가 외산마를 이기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아주 좋은 말들은, 명마들은 다 이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같은 값이라면 외산마가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인기권에 있을 이 미스터 벨라는 별로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도 역시 인기마 경주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기마에서 끝날 가망성이 상당히 좀 많은 경주고요. 좀 이변이 일어난다면 뭐 12번마 치트키 정도인데, 저는 여기서 거꾸로 13번마 마크 1을 조금은 주의 깊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이 마콘이 강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전개상으로 봤을 때 선입 전개로 만약에 꾸준하게 따라갈 수 있다면 이 마필이 그렇게 인기권의 말은 아니기 때문에 견제가 심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마지막 한 발은 좀 노릴 수는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강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에 기대는 거냐면요, 14번마 클리어나 3번마 프리덤 나이트가 경주 경험이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마필들은 솔직히 정말로 여기서 뭐 확 뛰어나서 자기 능력을 확 발휘할지 아니면 부러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 좀 침착하게 갈 수 있는 말이 13번 마크원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자면요, 저는 일단 14번마 클리어, 이마필은 되든 안 되든 봐야죠. 그리고 3번마 프리덤 나이트, 9번마 폭풍 언더까지 결국 인기마 3마리입니다. 인기마 3마리고요. 만약에 복병권에서 배당을 본다면 마크 1까지 보는데, 이런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 배당을 인정하고 3번마 프리덤 나이트, 9번마 폭풍 언덕, 14번마 클리어에다 다른 건 다 생각 안 하고 공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이경주는 조금 이변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시고 13번마 마크원이나 또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복병마에 인기마를 붙여서 배팅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저는 만약에 이경주를 이제 배팅을 할 때 마지막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인기마 경주다, 그러니까 배당이 이렇게 많이 나올 경주가 아니다 그러면 3번, 9번, 14번 이 3마리만 공략할 겁니다. 되든 안 되든. 근데 만약에 이 경주는 터질 거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1번, 3번, 9번 중에 한 마리는 들어온다라고 볼 겁니다. 그리고 복병마를 붙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13번마 마크 1을 붙일 가망이 높고, 만약에 마크 1을 보는 순간에는요, 마크 1을 보는 순간에는 당연히 이 13번마 마크 1을 놓고 3번, 9번, 14번을 동등 공략하는 이 방법으로 가거나, 아니면 3, 9, 14를 저배당을 믿고 가느냐, 이 두 가지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이걸 절대 섞지는 않습니다. 섞으면 돈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이런 배팅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경 9경주에 혼합 3등급 경주고요. 1800m 경주입니다. 요즘은 이제 과거의 경마를 할 때는 장거리가 참 많았죠. 1800, 1900, 2000, 2200, 2300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1400을 넘어가는 경주가 뭐 하루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나, 두 개?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좀 단거리에 적응이 되다 보니까 경주거리가 길면 좀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일단 이 경주에서는 제가 좀 좋아하는 말이 하나 나오죠. 2번마 다이아몬드 마린. 선추입이 자유로운 말이면서 될 때 되고 안 될 때 아예 안 돼버리는 이제 그런 말이고, 아쉬움만 남기는 말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 김어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편성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 마린을 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8번마 톱스카이, 9번마 파워트레인, 10번마 어플리트형, 11번마 닥터스카이, 14번마 월드톱, 그리고 뭐 13번마 광화문 시대까지 다 그만합니다. 그나마 어플리트 0 정도는 좀 가망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믿음이 갑니다. 근데 이 어플리트 0을 놓고 배팅을 했을 때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해야죠, 톱스카이 해야죠, 파워트레인, 닥터스카이, 월드톱. 가장 인기가 좋은, 그러니까 인기 1, 2위의 말을 놓고 4군데, 5군데 구멍을 공략을 한다. 이거는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특히나 경주거리 1800입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또 뭐가 날라올지도 모르죠. 이런 마음이 혹시나 든다면, 지금 제가 말한 말들 이외에 이거 다른 말이 좀 날라올 수도 있겠는데, 1800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에 이경주는 배팅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
구멍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면 어쩌다 우연히 맞춰서 고배당을 먹을 수는 있어요. 적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버릇이 들게 되면 경마 구멍수 많아지고 자꾸 일확천금을 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주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번 경주 어느 거를 좀 베팅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커피 한 잔 드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만 10번마 어플리트 0을 강하게 믿는다면요, 강하게 믿는다면 제가 말씀드린 말들 중에서 한 두세 마리 정도 제외하고 한두 구멍에 좀 강하게 베팅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어플리트 0을 내가 100% 믿는다라는 조건 하에서입니다. 저는 근데 이 경주는 어플리트 0은 솔직히 믿고 싶습니다. 이 정도 편성에서 어플리트 0은 분명히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 말은 모르겠어요. 나머지 말을 모르다 보니까 이걸 어느 거에 가야 돼 라는 게 딱 쓰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베팅하지 말고 한번 쉬시고 이 말들이 어떻게 뛰는지 관전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여기에 나오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맛들들은 다음에 또 경주의 호남마 3등급으로 나와도요, 인기권에 들어갈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경마가 오늘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오늘이 끝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뭐 이런 생각 갖고 경마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지켜보면서 간다면 이번 경주 내가 안 해도 다음 경주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는 예상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구경주입니다. 구경주 호남 3등급의 1800m 정도입니다. 자, 요즘은 1800m, 그럼 좀 장거리 경주가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뭐 1800m, 1900m, 2000, 2200, 2300 장거리 경주가 하루에 반 이상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1400을 넘어가는 경주가 그렇게 많지를 않다 보니까 1800 이상만 돼도 경주가 상당히 좀 지루해 보입니다.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자, 이러면 안 되는데 요즘은 너무 단거리 스프린트 위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요, 제가 좋아하는 2번마 다이아몬드 마린이 출전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좋아는 해요. 그리고 나올 때마다 베팅은 하는 말입니다. 이번 경주는요, 이 마필이 과연 자력으로 착순권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는데 또 베팅을 안 할 수는 없죠. 자, 그런데 이 경주는 보면 뒷선에 8번 톱스카이, 9번 파워트레인, 10번 어플리티엄, 11번 닥터스카이, 14번 월드톱, 뭐 13번 광화문 시대까지 솔직히 어느 말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톱스카이 계속해서 성적은 좋죠. 성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은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믿음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믿음이 가지를 않아요. 왜? 지금까지 싸웠던 그 말들을 보면요, 그렇게 강한 말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강한 말들이 없는 상태에서 선행을 가서, 그러니까 앞선에서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버티는 그런 경주 전개를 많이 해왔고요. 파워트라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지금 한풀 꺾였죠. 상승세가 한풀 꺾였는데 그렇다고 과거 연승의 기억을 잊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닥터스카이 기복이 상당히 심한 말에 들쭉날쭉 최근 상승세 꺾였고요. 광화문 시대는 경주의 전개를 전체적으로 흐트러 놓는 말입니다. 자, 월드톱 최근에 좀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느 말을 강하게 믿을 수 있다, 이게 없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 저는 10번마 어플리트 0은 믿고 싶습니다. 분명히 능력도 있는 말이고요. 다시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고 분명히 3등급은 분명히 벗어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는 지금 혼합군 경주예요. 다시 말하면 외산마랑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플리트 0이 국산마로서의 능력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외산마하고 붙었을 때 과연 능력이 되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강한 말이 지금 다 인기 말이 다 국산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이번 다이아몬드 마린도 안 될 일은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말을 내가 놓고 강하게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강한 믿음이 있다라면 당연히 여러분이 베팅을 해야 되지만 이 말도 될 것 같고 저 말도 될 것 같고 배당판을 보니까 이 말도 배당이 되고 저 말도 배당이 되고 그래서 막 구멍수 늘어나는 이런 베팅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말에 대한 자신, 적어도 한 마리 두 마리에 대한 자신이 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두 마리가 엮어서 들어오진 않더라도 그럼 이 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말과 엮일 것이냐, 이 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말과 엮일 것이냐 이런 판단까지 할 수 있고 믿을 말이 있다면 베팅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대 베팅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솔직히 여러분한테 베팅 포기하라고 좀 권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게 베팅에 메리트가 그렇게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다만 저는 제가 만약에 베팅을 한다면 저는 2번 다이아몬드 마린, 10번 어플리트형, 14번 월드턴 딱 이 세 마리 공략합니다. 근데 이 세 마리의 공략을 어느 말에 좀 중점을 두고 공략을 하는 게 아니고 2번, 10번, 14번 이 세 마리를 할 수 있다면 복조 공략 내지는 삼복승 공략 이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베팅하고 다음 경주를 위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왜? 지금 제가 언급드렸던 마필들은요, 이 경주에 만약에 실패를 해도 다음 경주에 또 3등급 경주에 나가게 되면 또 인기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어떻게 뛰었는지를 봐두는 게 되게 좋고요. 이번 경주에서 착순에 못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여줬다면 국산마 경주로 갔을 때 그 마필은 분명히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마는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라는 생각 갖고 경마 붙지 마시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 하루 경마하고 말래, 더 이상은 안 올래 하시는 분들이 1년 내내 옵니다. 그러니까 이왕 올 거라면요, 이런 거를 좀 봐두셨다가 다음번 경주에 이 마필이 나왔을 때 지난번에 어땠다 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베팅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에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축적을 하시고요. 이 경주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믿음이 있는 마필은 없는데 이 말이 보이더라 이러면 절대 베팅하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믿음 있는 말이 보인다 라고 했을 땐 그 말을 놓고 인기마 중에 한두 말을 제외하고 베팅을 하시면 배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다이아몬드 마린, 어플리트형, 월드톱 이 세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구경식 경주, 2등급 경주죠. 1400m. 명마냐 아니냐. 이거를 이제 가늠하는 그런 경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경주요. 저 솔직히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왜 안 하느냐. 되든 안 되든 저는 이 부경경마장에서 이제 무조건 1등급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닥터카스. 지난 경기에서 완전 졸전을 펼치면서 스타일을 좀 구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주에서도 뭐 인기만은 인기마지만 그래도 완전 상위권 인기만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건 무조건 믿습니다. 안 들어와도 할 수 없지만 이 마필은 저는 1등급에 간다면 1등급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닥터카스는 향후 부산 경마장에서 좀 이름을 날릴 그 몇 마리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닥터카스는 저는 무조건 베팅을 한다 입니다. 물론 제 말에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물론 있지만 그 정도로 저는 이 말에 좀 믿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말이 뭐냐? 예스 퍼펙트, 해피 피버, 더 세이버.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기마입니다. 인기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경주는요. 좀 차이가 좀 납니다. 다만 이 6번마 체리뱅키시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마필이 과거에는 좀 뛰었었는데 지금 장기간 좀 휴양을 하고 좀 나옵니다. 거의 지금 뭐 1년 만에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모습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 경주에서 착순권에 못 들어오더라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이철이 뱅키시는 향후 나왔을 때 기대치를 좀 갖고 갈 수 있는 말입니다. 왜? 기본기가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야 되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좀 어렵고요. 자, 그러면 지금 나오는 예스 퍼펙트, 해피피버, 닥터카슨, 더 세이버 다 인기만입니다. 근데 저는 왜 이 경주에서 배팅이 가능하다고 보느냐,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닥터카슨이 최고 인기마가 아니에요. 지금 아마 최고 인기마는 해피피버 아니면 더 세이버 이렇게 될 것 같고, 이 예스 퍼펙트라는 말도 솔직히 무시는 못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조금은 제가 보기엔 좀 약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요, 그냥 10번 닥터카슨 넣고 4번 예스 퍼펙트, 5번 해피피버, 14번 더 세이버, 이렇게 3마리를 공략하는 경주입니다. 물론 닥터카슨 들어오고 뭐 엉뚱한 말이 들어와서 배당이 확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면 정말 열받을 겁니다. 닥터카슨을 봤기 때문에. 근데 닥터카슨이 빠지고 배당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열받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만큼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이 마필은 내가 이 정도 편성에서는 와야 된다. 지난번 경주는 분명히 기수가 실수한 경주다. 이렇게 보여진다면은 이 닥터카슨에 대한 믿음을 그만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강하게 좀 보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부경경마 예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